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자세한 강의 내용부터 종목 상담까지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반장님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4거래일 연속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1.43% 오른 채로 2,628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0.36% 오른 채로 896포인트 선에 안착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금요일장 불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장을 움직였던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줬죠. 아무래도 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기관이 7,757억 원어치, 외국인이 6,144억 원어치 적극적으로 사들여줬습니다. 개인만 홀로 지금 현재 지금 13,290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개인과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함께 사들여줬습니다. 개인이 917억 원어치, 외국인이 212억 원어치 사들여준 반면 기관이 홀로 1,071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지금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9% 오른 채로 48,45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사들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 중장기 성장이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의 35,000원에서 54,000원으로 높이는 등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중장기 계획이 영업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주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까지 나왔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 반장님께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수페타시스 오늘도 멋지게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7.93% 오른 채로 38,15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1년 중 가장 높은 주가를 형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PCB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던 가운데 이수페타시스도 멋지게 17% 넘는 상승세 보였기 때문에 특징적인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브리핑 간단하게 만나봤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늘의 반장님 바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문주홍 반장님 함께합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주홍입니다. 네, 분명히 이제 슬하에 자녀가 몇 분 있는지는 아는데 마음으로 낳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2차 전지, 배터리 아저씨 이전에 우리 문주홍 반장님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이수페타시스까지 너무 잘 가서 좀 얄미울 정도거든요. 공교롭게 제가 주식반장 이제 꼬박 딱 6개월이더라고요, 오늘이. 아, 진짜? 축하. 네. 그 감회가 좀 새로운데 꼬박 6개월을 이 시간에 이렇게 찾아뵀는데 늘 이 시간에 저랑 본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말씀드린 1월 초, 2월 그 초반 그때 이렇게 말씀드린 반도체와 배터리 거기에 각 대장 에코프로와 이수페타시스 그거를 전부 다 최바닥권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6개월이 된 시점에서 지금 시장에 가장 중심이고 가장 핵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감회가 새롭고 아무튼 앞으로 또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특히 초보분들이 제가 늘 강조드리는 대로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스트레스 없이 이 투자를 즐기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6개월 정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그간의 성적들을 돌아보면 감히 얄밉다는 말로 제가 장난을 하긴 했지만 그럴 정도로 시샘이 날 정도로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기가 막히게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문주홍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문자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장님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같은 번호 샵 0082번으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말미에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24시간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실시간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안내를 좀 드렸는데 문종 반장님이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렸던 내용들 다 복귀가 가능할 정도로 사실 이 내용만 잘 들어도 시장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7월도 거의 뭐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 시간이 항상 모자르잖아요. 그렇죠. 저희 늘 시간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꼬박 6개월이 됐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강조드린 뭐 섹터나 시장의 어떤 그 흐름 그리고 그 안에 핵심 대장주 지금 현재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 또 준비한 내용은 우리 하반기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이제 시작이 좀 됐지만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늘 제가 이제 한 두어 달 전부터 핵심주 차트를 계속 그 위치를 점검해 드리잖아요. 그 핵심주만 눈치껏 이렇게 매수를 하셨어도 좋은 성과가 나왔다. 제가 노란톡에서 어젠가요? 상당히 좀 감사한 그런 내용을 좀 봤는데 제 강의를 보고 거기에 그 잡주들 소위 말하는 잡다한 거 다 처분하고 핵심 대형주로 해서 이렇게 편입을 해놨더니 저절로 수익이 나더라. 그런 톡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보람된 그런 부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노란톡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 간간히 그런 글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감사드리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자, 일단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오늘 많이 올랐어요. 지수가 2,620포인트 왔죠. 자, 지금 이게 미국 소비자 물가 우리가 작년에 뭐 CPI라고 계속 나왔잖아요. CPI가 어떻게 됐다 해서 금리를 뭐 그냥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빅 스텝이니 막 별의별 뭐 그런 처음 보는 뭐 그런 용어도 많이 접하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기울기를 보게 되면은 지난해 6월 달에 저기 보면 9.1%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뭐 올해 뭐 한 100여 년 만에 뭐 그냥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막 별의별 얘기가 나왔던 당시고, 그 뒤에 계속해서 완만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은 그래도 6%대를 이렇게 연말 연초에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연초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크로 지표는 다 집어 던져셔야 된다. 이제는 방향을 틀었다. 시장 바닥을 찍었다. 겁내지 말고 2100, 2200, 2300, 2400 아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 뭐 매크로 지표의 CPI가 몇 프로 나와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런 거 다 귀 닫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말씀드린 게 반도체와 배터리예요. 거기다 배터리를 더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AI 인공지능 나왔을 때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하나 봐야 되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그렇게 4개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전부 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매일같이 매매를 해서 매 시간마다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그냥 천천히 사서 천천히 그냥 들고만 있어도 오히려 성과가 더 많이 났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 CPI가 지금 3.0까지 왔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새벽에 발표한 미국의 도매 물가 지표. 그러니까 그 자체도 생산자 물가 지표도 굉장히 예상치보다 하회해서 나왔어요. 결국 뭐냐면은 그로 인해서 뭐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뭐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좀 뭐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축포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이러한 뭐 경제 지표, 매크로 지표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이어가셔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반기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린 게 배터리였죠. 배터리. 그 중에서도 양극재라고 그랬죠. 1월, 2월에 양극재. 자, 양극재. 여기 대장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LNF. 뭐 그렇게 이제 쫙 나열이 되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올해 포커스는 제가 연초에 이제 말씀드린 게 지난해 우리나라 배터리의 성장은 유럽이 이끌었고, 자, 올해부터는 미국이다. 미국. 그래서 이 배터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서도 셀 3사보다는 셀 3사는 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걔들은 뒤에 대형 주가니까 좀 뒤에 해도 되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양극재다. 왜? 배터리 셀의 원가의 40%가 양극재니까. 그때 첫 시간에 1100조 수주라고, 1000조 수주가 예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1000조. 그런데 지금 현재 1200조 수주입니다. 자, 이 중에 40%가 양극재라고 그랬어요. 40%가. 확정된 매출이죠. 그래서 이 양극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별의별 뭐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래서 그 사이에도 노란톡에다가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 80만 원 찍고 50만 원까지 떨어질 때도 에코프로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이 자리에서 오히려 히든 종목으로 더 추천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자, 아무튼 소개를 그렇게 해드린 그 시점도 결국은 바닥이었다. 지금은 100만 원을 넘나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 전기차 시장 판매 순위 이렇게 해서 좀 나오는데, 지금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을 상당히 좀 활발히 하고 있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올해 들어서 태세 전환을 봄부터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유일하게 좀 더디게 하는 게 일본의 도요다입니다.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인 도요다. 근데 곧 도요다도 결정을 한다. 결국은 하더라도 국내 셀 3사 중에 하나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국내 양극재 회사들은 더 크게 성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아하고 이제 기아가 뭐 미국 조지아주에 2억 달러 이상 투자해서 EV9을 생산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현대차에서는 뭐 아이오닉 5 뭐 V인가요? 뭐 그 신차 모델 이제 출시를 또 이제 어제 했는데 굉장히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현대기아차가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른 성장을 막 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 그 전기차 부분이 크게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라인업을 갖추는 25년도 그때부터 해서는 굉장히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그 기간 동안에 배터리 회사들은 전부 다 수주와 발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거기에 온전히 영향을 받는 거는 국내 배터리 회사다. 거기에 놓여 있는 그 생태계. 크게 보면은 양극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밑에 LG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1월 달에도 이제 수익률 게임 시즌 1에서 LG전자를 9만 원 초반에 회사가 바뀐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 봄에도 계속해서 LG전자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셔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LG전자가 지금 현재 매출이 한 50조에서 한 55조 정도가 나와요. 지난 10년여 동안에 그냥 평균 매출이에요. 이게 대부분 보면 가전이죠, 가전. 근데 10년 전에 이 LG전자는 휴대폰 사업을 과감하게 접었죠. 그 돈을 전부 다 어디? 전장 부문에 투자를 했어요. 해외 기업도 인수를 하고요. 그래서 그 전장 쪽에 투자를 이렇게 하는데, 기업이 보통 이제 투자를 막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성과는 없고 돈을 계속 들어가. 과연 이게 돈만 계속 이렇게 쏟아붓는데 될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난간에도 부딪히고 자금 조달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지금 배터리 셀 회사들이 가끔 가다가 SK온이 요번에 돈 자금 조달이 됐다 안 됐다 그런 얘기 나오고요. LG엔솔이 이제 LG화학이 LG엔솔 지분을 가지고 20억 달러를 조달한다. 교환사채 발행해서 별 얘기 나오잖아요. 그 에코프로 형제들도
뭐 지금 사모펀드를 통해서 CB 발행을 하고 뭐 회사채 시장에서도 또 이렇게 한다. 결국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투자하는 기업은 현금 흐름이 당연히 나빠지죠. 근데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어려우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투자에 대한 회수할 때 뭐 기간이 어쩌고 저쩌고 또 이제 앞으로 그걸 투자를 했을 때 앞으로 뒤에 나오는 수익이 그만큼 되지 않을 것 같다. 그 사이에 뭐 중국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침범을 하고 또 이렇게 경쟁 구도로 가면은 힘들어질 거다. 그거는 앞으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앞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갔을 때 그 안에 놓였을 때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결국은 우직하게 갈 길은 다 가는 게 한 산업의 큰 변화가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반도체 산업이 그랬고요. 스마트폰 사업이 그랬고 지금 애플이나 구글 같은 그러한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회사들이 성장할 때 다 큰 변혁기를 거치면서 다 갔어요. 심지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전만 해도 이 회사 부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다 쇼치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판매량이 실적으로 나오면서 급격하게 올라갔죠. 지금에 나오는 배터리에 대한 노이즈는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 배터리의 포지션을 갖고 있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러한 노이즈는 그냥 어차피 갈 거다. 어차피 갈 거다라는 거 단순히 세세하게 어떤 뉴스 그런 거는 전문가 영역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때는 그냥 어차피 가는구나. 그 사이에 잠깐의 노이즈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아직 무릎 정도밖에 안 온 것 같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LG전자를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좀 새로 빠졌는데 LG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전장 쪽이 매출이 작년부터 나오고 있어요. 핵심 사업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있어요. 전장 쪽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이 마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50에서 55조가 됐는데 이게 곧 한 60조에서 한 65조 정도가 될 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저기 나왔지만은 2030년 매출이 100조 원을 달성할 것 같다. 100조 원 기업이 된다라고 나와요. 그 회사 내부적으로 IR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2만 원 전후 그 아래 언더 가격 그런 것들은 LG전자의 향후에 1년 뒤, 2년 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서치를 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동안에 서치를 좀 해드릴 텐데 아무튼 LG전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직하게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배터리 잠깐 뭐 그런 얘기인데 MSCI 뭐 8월 11일 날 MSCI 편입 이제 그 결정일이죠. 뭐 지금 뭐 뉴스는 에코프로는 뭐 편집이 확정적이다 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때까지 가봐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제가 연초에 배터리를 말씀드리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를 사야 된다.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을 때 뭐냐면은 제가 그 이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출시하는 ETF 상품이죠. 타이거에서 그 이 2차 전지 그 솔레티브라고 중국 전기차 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그거랑 비교를 해드렸죠. 차트를 두 개를 딱 놓고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지금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계속 그냥 헤매고 있어요. 10,000원, 뭐 9,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반토막에 그냥 나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게 국내 2차 전지 산업 ETF하고 같이 소개를 해드렸죠. 그런데 지금 코덱스는 삼성투신 운용이고요.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에요. 근데 얘들이 2차 전지 소재에만 집중 투자하는 ETF를 삼성에서는 7월 4일 날 출시를 했고요. 이거는 7월 13일 어제죠. 출시를 했어요. 그 전에 신한 그 투신운용, 자산운용에서 4월 달에 소재 쪽에 집중 투자하는 ETF를 했는데 성과가 지금 펀드 중에 성과가 넘버 1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최초에 지금 뭐 500억 정도로 출시를 했는데 지금 4일 만에 얘는 지금 1,000억이 넘었죠. 그 자산이 계속 늘어나겠죠. 지금 이제 2차 전지 테마 ETF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각각 1조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순자산이. 얘는 지금 최초에 1,000억이 나오죠. 이 돈이 들어오면은 여기 나온 대로 편입 비율대로 이거 다 사야 돼요.
다 사야 돼요. 지금 1,000억인데 기존에 지금 출시된 2차전지 테마가 그 ETF가 순자산이 1조가 넘어가요. 그럼 이거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그럼 들어오면은 펀드는 들어오면은 그 편입 비율대로 주식을 사야 됩니다. 거기에 MSCI까지 확정이 돼버리면은 외국인 인덱스 펀드가 들어오죠. 지금은 프로그램 매도 매수로 계속 왔다 갔다 시키는데 거기다 공매도 뭐 숏 스퀴즈로 나오고 하는데 인덱스 펀드가 확정되면 들어오면은 그 규모는 더 커지죠.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같은 날 코스닥이 프로그램 매도가 약 1,000억 나왔어요. 그런데 에코프로는 외국인 매수가 280억입니다. 7월 3일 날 이달 들어서 첫날 외국인이 에코프로 매수가 3,000억을 넘어갔어요. 그 뒤로 1,000억짜리 매수가 간간히 나오고요. 지금 100만 원을 목전에 두고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결국은 거기에 공매도 수급이 지금 1조 2천억이에요. 자, 1조 2천억 공매도는 평균 단가가 얘들이 한 57만 원 되죠, 지금. 공매도 친 가격이. 주당 40만 원씩 지금 손실이에요. 사모펀드, 롱숏 펀드가.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야죠. 사서 빨리 메꿔야죠. 안 그러면 파산하니까. 지금 전전긍긍 그러한 상황이죠.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호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듯 안 빠지고 계속 그냥 거기서 맴돌고 있는 거죠. 왜? 한쪽에서 지금 반도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을 버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LG화학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렸죠. 그리고 LG엔솔 주식으로 3대 선장 동력을 준비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주가는 내려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거꾸로 보시라고. 거꾸로. 앞으로 변신이 가능한 회사는 그걸 준비하는 동안에는 돈이 필요해요. 기업은.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LG엔솔을 가지고 EB,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죠. 그래서 2조 원 정도를 마련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돈이 뭐 빚을 갚는데 쓰거나 돈이 없어서 운영하는데 힘들어서 그렇게 한다거나 하면은 문제가 있는 회사죠. 대부분 우리가 흔히 하는 잡주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전환사채 발행을 하면은 대주주가 그냥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2차전지 관련된 이러한 그 회사들의 부분은 뭐냐면은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싸지겠죠, 당연히. 그럴 때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싼 시세가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LG화학이 서서히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바라보셔야 한다. NCC 여천 공장도 지금 매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왜? 화학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화학은 수요가 거의 중국에서 나와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정신 못 차리잖아요. 수요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화학은 뭡니까? 정제 마진을 이 화학 원료를 사서 그걸 가공해서 그 스프레드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수요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쪽 화학 부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화학 담당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부진했지만은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의미가 없다. 왜? 기대가 된다 하는데 또 2분기 또 가보면은 또 똑같아. 또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보고서 뭐 그런 걸 보고 뉴스를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거 가장 슬림하고 간단하게 봐야 돼요. 이 회사가 앞으로 얘도 LG화학도 양극재를 하잖아요. 양극재도 하고 전구체도 하고 기타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화학 비부종을 줄이고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 첫 발을 내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이 가장 쌀 때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장 쌀 때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나중에 봤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막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에 좋죠.
거의 그 신고가 부근으로 왔다 갔다 해요. 자, 포스코 그룹이 어제 IR을 했어요. 거기에 나온 게 뭐냐면은 포스코 미래는 2차 전지 소재다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올 10월 IR을 통해서 올 10월 달에 지금 수산화 리튬 뭐 45,000톤 정도를 생산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거죠. 내년 되면 아르헨티나 염호 쪽이 또 하반기쯤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그렇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는 굉장히 좀 그 좋은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미 바뀌고 있어요. 철강에서 바뀌어나가는 첫 발을 띄고 있다. 그리고 장기 비전으로 2차 전지 소재로 포스코는 철강이 아니라 이제 바꿔나간다라는 걸 선포한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그 양극재, 음극재 회사가 있죠. 자, 이 회사가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까지 수주받은 게 현재 양극재 수주가 100조예요. 100조인데, 자, 이 회사가 어제 이 포스코 그룹에서 미래 비전을 발표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기존에는 생산 캐파를 약 61만 톤인가요? 61만 톤 정도를 했는데 지금 100만 톤까지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100만 톤. 자, 에코프로 BM이 27년도까지 71만 톤을 예정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100만 톤까지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양극재가 톤당 약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제 5천만 원이라고 그냥 딱 자르면은 100만 톤이면은 50조 매출입니다. 50조. 이거 간단하잖아요. 숫자가 그냥 이거는 딱 정해진 거니까 50조 매출이 나와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그 에코프로 BM이 작년 매출이 5조 4천억이죠. 10배죠, 10배. 그리고 최근에 어제 뉴스에 그런 거 나왔죠. 약간 2차 전지가 좀 흔들리니까 실적 발표가 있었죠. 기대치보다 좀 미흡했다. 앞으로도 뭐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다 무시하셔야 된다. 왜? 이미 2분기 실적은 리튬 가격이 그때 하락을 하면서 2분기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약간 수익성은 조금 더딜 거다. 그거는 이미 1분기 때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실제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약 100억 정도? 100억, 200억 정도 차이가 좀 있죠. 매출 뭐 5조, 10조 되는 회사가 영업이익 100억, 200억 가지고 무슨 불확실이니 뭐니 그거 언급을 하는 것 자체도 하수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3분기, 4분기 그리고 계속 캐파 증설을 통해서 양극재 회사는 공장이 매 분기마다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 에코프로 기준으로 18만 톤의 그 양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또 돌아가요. 또. 이미 증설을 하고 있는 공장들이 수율 잡고 또 하고 해서 또 돌아가요. 18만 톤에서 20만 톤, 25만 톤, 30만 톤 해서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캐파를 다 100% 가동을 안 해도 분기 매출이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2조가 넘어가요. 단순히 2조씩 딱딱딱 그냥 해도 8조 원 매출이에요. 작년에 5조 4천억짜리가. 내년 되면은 어떨까요? 더 많아지죠. 더. 자, 그래서 그런 회사의 뭐 분기 예상 실적이 예상치보다 뭐 100억, 200억이 뭐 줄어서 앞으로 뭐 원자재 가격이 불확실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폄하하는 그런 뉴스는 여러분들이 그냥 휴지로 쓰셔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시장 이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종목을 하시기 전에 내가 뭐 어떤 종목을 살까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시장에서 내가 지금 덤벼야 될 시장인가 아니면 잠깐 움츠리고 좀 쉬어야 될 시장인가 그걸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항상 지수 일봉, 지수 주봉, 지수 월봉 간혹가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봉이에요, 오늘은. 자, 코스피 지수가 2650포인트를 6월 12일 날 찍었었어요. 그리고 조정을 줬었죠. 2510포인트 전후까지. 자, 이게 퍼센트로 마이너스 5.1% 조정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4일 동안 다시 오늘 날짜로 2623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 이제 그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 기술적인 평균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2650을 찍을 때 여기를 못 넘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 왔어요. 가뜩이나 오늘은 또 갭상승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이평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돌파가 나와서 바로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보통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또 테스트를 또 한번 거치죠. 그래서 2600포인트 이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올라간다고 좋은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세가 반영이 돼서 올라가면은 나를 두고 그냥 주가가 먼저 막 가나, 나도 데려가 하고 이제 막 그냥 쫓아가서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2600포인트 이상에서는 따라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오늘 오버슈팅이 엄청나게 나왔죠. 자, 위아래 변동성이 오늘 이스페타시스 기준으로 오늘 최고가 상승률 대비 종가 기준으로 약 10%가 났어요.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오늘 평가손이 마이너스 10%예요. 그게 굉장히 급격히 나타난다. 그거는 절대 쫓아가는 게 아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최근에 보면은 2600포인트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자, 여기서 이거 130포인트 빠질 때는 기간으로 약 한 달이에요. 1개월. 근데 요거 다시 2620포인트 여기 고점까지 해서 30포인트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딱 4일 걸렸어요. 4일. 자, 4일이 걸렸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요. 오늘은 거의 5대5 비율이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거의 뭐 상승 종목이 뭐 100개에서 300개인데 하락 종목 수는 막 900개, 1000개 나오잖아요. 등락 비율이 이렇게 지수는 안 빠지고 오르는데 등락 비율,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을 경우에는 뭐냐면은 집중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급이 취약해서 집중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조정이 한번 온다. 균형점이 깨진다. 자, 최근에 어제 오늘 슈팅을 낸 원인은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제는 1조 3천억을 샀어요. 근데 오늘은 1조를 샀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기인하는 환경이 뭐냐면은 환율이 1,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1,266원인가요? 여기까지 떨어졌죠. 외국인은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 시장을 사요. 그 종목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인덱스로 사는 거예요. 인덱스로. 대한민국을 사는 겁니다.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환율이 이렇게 돼서 이게 떨어지니까 환율이 여기서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매도가 주구장창 나옵니다. 자, 그러면 1,260원에서 환율이 한 1,200원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사겠죠? 근데 1,200원에서 1,100원 갈까요? 1,000원으로 갈까?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환율에 기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거기다가 수급이 취약하니까 제가 최근에 한 2-3달 전부터 핵심 대용주를 계속 말씀드리죠. 인덱스로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수급이 바뀐 것. 제가 이때 1, 2, 3월 달은 수급의 주체가 개인이고요. 4월, 5월, 6월은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라고 그랬죠. 외국인. 그래서 일부 잡주들, 계좌에 근본 없는 그런 잡주들은 좀 반등을 주면 빨리빨리 털어서 대형주, 핵심주로 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왜? 수급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대형주들은 안 빠져요. 근데 흔히 말하는 개별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나락으로 계속 빠지죠. 나락으로 빠져요.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겠지? 그거는 그냥 기대일 뿐일 거다. 앞으로 더 집중화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이거 그럴 경우에 막 뭐 몇십 개 종목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좌에 몇십 개 종목이 있는데 내가 이거 뭐 종목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거 제가 처리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렇게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계좌가 편하게 그냥 가실 수 있어요. 투자를 정말 즐기실 수가 있다. 시세를 안 봐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현재 시장의 위치는 이 저항에 좀 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움직이려면 지수가 올리려면 에코프로 BM이 넘버 원이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걔가 움직여야지 지수가 또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8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공매도 주구장창 나오고 뭐 이렇게 외국인들도 팔고 뭐 하는데도 잘 안 빠져요. 잘 안 빠져. 주식이 어느 정도 저항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안 빠지면은 뭐예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꼬아서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주식을 하실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개괄적인 내용, 심플하게 정리를 했지만은 그냥 매크로 지표 어차피 문종이라는 사람이 간단하게 이렇게 했고 앞으로 연초부터 이렇게 보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맞네? 지금도 보지 말라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지금 외국인 수급으로 바뀌었대네? 근데 프로그램 매도 매수가 왔다 갔다 해서 수급이 취약하대네? 개별 잡주들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내가 골무리 할 필요는 없겠네. 대형주에서 그냥 떨어질 때마다 한번 사보자. 어떻게 되나. 지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강조드린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금 다 플러스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플러스잖아요. 차근차근히 그것만 해도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 차별화가. 차별화가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주식 지수는 이렇게 해서 한 번은 좀 밀릴 걸로 보여진다. 이 밀릴 거를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근데 이 밀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수 때까지 오면은 아마도 앞으로 2, 3년 동안 보지 못할 지수가 될 거다. 그리고 만약에 그 조정이 온다면은 죽어나가는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더 가기 위해서 마지막 흔드는 조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잡주들 팔고 빨리 준비를 하셔라.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차트 빨리 돌리면서 한번 집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이게 주봉입니다. 지금 오늘 돌리는 거는. 자, 반도체 대장 삼성전자 오늘 73,400원 굉장히 좀 좋은 시세가 났죠.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외국인 프로그램.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절차가 진행이 될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서 쫓아가는 그런 거 아니고요. 막말로 그 삼성전자가 8만 원 간다고 8만 전자 간다고 여러분들 지금 사가지고 뭡니까 10%에 10%. 저는 삼성전자 개인적으로 매매 안 해요. 옛날 그 IMF 금융위기 때 지금으로 따지면 뭐 50분의 1이니까 1,000원이죠 1,000원. 그때 딱 한 번 사봤어요. 주식을 오래 하면서. 그 뒤로는 삼성전자는 시장의 기준으로만 본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하이닉스. 제가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느니 차라리 반도체를 사면 하이닉스를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닉스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안 합니다. 대형주는 안 해요. 반도체는. 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생태계가 하이닉스 이 삼성전자는 뭡니까? 가전하고 스마트폰, 반도체 이렇게 해서 다 있잖아요. 한계가 있죠. 자, 근데 하이닉스는 100% 반도체예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SK그룹 자체가 지금 자금 조달하는 거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반도체가 오른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적 나온 건 없잖아요. 전부 다 적자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앞으로 AI 반도체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그게 뭡니까? 기대. 기대가 선반영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얘들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공정이 과거에는 좋았지만은 메모리 때는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좋았어요. 이를테면 테스 같은 거. 테스라는 종목이 반도체가 뜨는 때는 가장 먼저 선두에 서고 가장 먼저 생태계에서 가장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연초에 이제는 후공정 장비라고 그러죠. 후공정. 미세 공정을 후공정에서 다 해요. 왜? 이제는 더 이상 뭐 3나노, 2나노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거에 8나노, 7나노 막 그럴 때는 전공정이에요. 근데 5나노 이하로 내려갈 때는 미세 공정으로 더 내려갈 때는 후공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드린 게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인데 사실상 걔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지만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지금 장비 발주해서 뭐 의미 있는 뭐 배터리처럼 뭐 몇 주 수주했다 막 그런 거 없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GPU를 지금 중국에 못 팔게 하니까 GPU 가격이 지금 장외에서 천정부지로 막 올라간다. 앞으로 생산을 더 늘려야 될 것이다. 그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후공정 장비 업체인 대빵인 한미반도체 수주 엄청나게 받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HABM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PCB 만드는 이스페타시스 거 무지하게 쓸 것이다. 해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주 발표, 발주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기대감으로 슈팅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왜? 수급이 지금 큰 시장이 아니고 좁아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몰리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슈팅이 나왔죠. 이번 주에 작은 가다가 팍 올랐어요. 자, 얘도 이스페타시스도 제가 올해 2월 달에 한미반도체도 요 자리, 얘도 요 자리죠. 노란통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말씀드린 자리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에요. 얘도 여기서 이만큼이죠. 슈팅을 오늘 본격적인 슈팅을 줬다. 자, 이건 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일봉 차트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흐르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버슈팅이라고 그래요. 오버슈팅.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50만 원까지는 이렇게 갔었죠. 그러다가 50만 원에서 80만 원은 이렇게 갔어요. 이게 오버슈팅이에요. 결국은 이 오버슈팅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 쪽은 현재 시점에서 쫓아가는 게 아니다. 뭐 데이 트레이딩으로 해서 나는 트레이딩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할 수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냥 보내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오테크닉스 인테플러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달에 요 자리죠. 요 자리. 얘도 요 자리. 자,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런데 얘들도 마찬가지로 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슈팅. 각도가 바뀌었어요. 이 일봉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잔잔하게 우상향을 가장 좋은 주식은 잔잔하게 오르는 듯 안 오르는 듯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훌륭한 주식이다. 근데 바짝 세운다 갑자기. 이거는 오버슈팅이다. 쉽게 말해서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 이렇게 하는데 탁 올라버려요. 날 두고 떠나네? 이거 그냥 나도 따라 사야지. 그런 심리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홈쇼핑 막 보다가 정말 좋잖아요. 쇼호스트들이 막 하면은 뭐 몇 개 남았어 몇 개 하면 전화 누르잖아요. 주식은 똑같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오버슈팅에서는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잘 팔까? 그거 고민을 하는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배터리로 돌아와서 LG엔솔, 삼성 SDI. 자, LG엔솔이 요서 잘 이렇게 견조하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교환사채 발행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LG엔솔 전 세계 넘버1이에요. 배터리.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북미 거점을 해서 배터리 넘버1이 LG엔솔입니다. 그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이 대부분 포커스가 25년도에 맞춰졌다고 그랬죠. 서서히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내려오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투자자의 자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셀사는 장기적인 적금식으로 하시면은 좋다. 근데 모멘텀 투자를 해서 솔직히 말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좀 가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는 권해드리지 않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적금식으로 매달 나는 한 주씩 한번 사볼랜다. 문종이라는 사람이 25년도 되면은 뭐 이렇게 된다는데 한 주씩 한번 사볼게.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은 분명히 성과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주봉 차트인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43만 6천 원 고점을 거의 한 3천 원, 4천 원 정도 남았어요. 자, 작은으로다가 충분히 조정을 주고 지금 이 고점을 넘나들려고 해요. 여기서 바로 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더 눌렀다가 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42만 2,500원이 고점인데 여기서 40만 원 정도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고 이 40만 원 이상, 요거 40만 원 여기서는 공매도예요. 공매도가 많이 나와요.
공매도하고 치고받고 막 그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무슨 빠졌다고 뭐 실적이 어쩌느니 앞으로 뭐 어떤 의견이 어떠느니 그런 게 아니고 공매도 수급과 앞으로 더 가려고 하는 롱 포지션을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급 싸움이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신고가가 나오면은 공매도는요. 뭐 기업 가치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가격 신고가네 많이 올랐네. 이제 내리겠지. 공매도 때려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넘어간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에코프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올라서 이게 슈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만큼 해소를 하고 다시 고점 여기 왔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80만 원 이 고점을 넘기 전에 약 3, 4주를 공방을 왔다 갔다 했죠. 결국은 요거 탁 넘어가니까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 지금 에코프로 BM은 세계 넘버원 양극재 회사인데 얘는 지금 공매도가 계속 나오죠. 공매도가 나오니까 여기서 고점을 넘기 전에 공매도와 수급적인 눈치 보기 게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해진 미래가 있고 어차피 기업이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 기업의 실적으로 말해준다. 시간이 그냥 시간에 투자하시면 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보고요. 제가 엔터 쪽을 이제 연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이브가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 최근에 이제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매도예요. 자, 30만 원 정도까지 오니까 공매도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공매도가. 자, 그런데 이 회사가 펀더멘탈이나 앞으로 미래 가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공매도로 때리는 이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시세다. 좋은 시세.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좋은 시세가 왔다. 30만 원에 못 사서 안달난달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싸게 사라고 좋은 시세를 주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JYP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루니카 뷰는 이거는 그냥 의료 장비 AI 이제 그 솔루션 기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는 제가 이제 바이오 특히 신약 바이오는 되게 싫어하는데 이거 같은 거 의료 이제 AI 솔루션은 좀 눈여겨 보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무튼 오늘 또 시간이 또 애매해지네요. 그래서 일단 그 뒤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이제 준비했는데 시간이 또 없어서 중요한 지금 핵심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그것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월요일 날 아마 또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번에는 월요일 날 또 한번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이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문종 반장님 오늘도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았는데 차마 다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들어보고 싶으실 텐데 여러분들 더 추가적인 내용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어렵다 하시면 문자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반장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 큰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세 줄 요약 드립니다. 미국의 물가 압력이 완화되면서 국내 시장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죠.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문주홍 반장님이 자세하게 짚어드렸고요. 전기차 산업은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배터리의 저력 다시 계속될 것이다 이야기해드렸고 이외에도 배터리, 반도체, 엔터 주도 섹터 전략법에 대해서 종목으로 자세히 이야기 드렸는데 추가적인 내용은 노란톡에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 나눈 사항들 정리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저희 문주홍 반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